회사 종목의 자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 한 장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이라는 건 앞에 이제 PBR 할 때 봤겠지만 부채하고 자본으로 나눠주고요. 자본에는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PBR 할 때는 이 자본 가지고만 계산을 한 거죠. 부채는 빠지고. 이게 부채라는 거 뭐 은행 대출, 뭐 투자회사로부터 대출 받은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산 실제로 이제 회사가 이제 커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1억을 자본금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좋아서 누군가께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할 텐데 그 투자를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 유상증자라는 방법이 있고 유상증자인데 주주 배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제3자한테 주식을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혹은 증자가 아니라 투자회사로부터 직접적으로 돈을 받는 사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유상증자부터 보면은 주주 배정 혹은 주주 우선 공모, 일반 공모, 3자 배정. 요 주주 배정이나 우선 공모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 주주한테 주식을 발행해서 파는 겁니다. 파는 거고 일반 공모는 아무나 뭐 주주가 될 수 있고 다른 뭐 주주가 아닌 사람 아무나 주식을 발행된 주식을 살 수 있는 것이 일반 공모고요. 3자 배정은 특정 3자에게 발행한 주식을 파는 거를 그 3자 배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자 개념이 요거 같은 건 유상증자인데 무상증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무상증자라는 거는 여기 잉여금의 이익 잉여금을 혹은 다른 그 적립금 같은 거를 자본금으로 옮겨오는 행위를 무상증자라고 합니다. 결국은 전체 자산 규모는 변동이 없는데 그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겨갈 뿐입니다. 자산의 그 증가 혹은 감소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증자는 일반적으로 호재로 인식을 합니다. 호재로 인식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그 잉여금이 많으니까 자본금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죠.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호재로 보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이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넣는다는 건 뭔가 투자를 하겠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 호재로 인식을 합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보면 요게 옛날에 노토스라는 그 회사가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오른 주식 여기 이쯤에서 아마 어 보면은 5월 9일에 주당 8주를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가 8주로 뻥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5월 9일쯤부터 시작해서 거의 주가가 최대 600%까지 올랐어요. 올랐는데 보통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경우는 무상증자라도 거의 없습니다. 한 4, 50%까지 가는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일단은 한 주, 한 주를 8주로 무상증자를 했던 거고 요, 요 시기에 무상증자 테마가 한번 불었어요. 요 시기에 무상증자만 하면 무조건 급등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때는 무상증자로 급등을 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자산의 규모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큰 변동이 아니라 아예 변동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테마를 타고 올라갔다가 거의 원위치를 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건 너무 급등을 했으니까 이렇게 원위치를 갔는데 보통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한 2, 30% 정도 오르고 보통 그 위치에서 끝나든지 조금 더 떨어진지 이 정도로 무상증자는 끝이 납니다. 보통. 두 번째가 이제 유상증자인데 3자한테 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걸 3자 혹은 투자회사가 될 수도 있고 제3의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 있지만
제3자에게 주식을 파는 행위를 어, 3자 배정 증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반적으로 호재입니다. 호재로. 왜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산에다가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전체 자산 규모가 커집니다. 그리고 유상증자의 목적에 따라서 혹은 누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보통 호재로 인식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요 회사인데, 요게 대전에 있는 그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님이 창업해서 어, 그 휴머노이드 로봇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서 여기서부터 급등을 했는데, 여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쯤에서 삼성전자가 대량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참여했어요. 거기 거의 전체 시총의 한 30% 정도를 주식을 발행하고, 그거를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그 유상증자가 됐는데, 그 삼성전자라는 네임밸류, 삼성전자가 이 기업에 투자한다는 건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 300%, 400% 가까이 올랐는데, 어, 그래서 이렇게 삼자 배당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호재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 배정은 일반적으로 악재입니다. 악재. 지금 현재 주주에게 이 주식을 발행할 테니까 이 주식을 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 이게 유상증자, 삼자 배정 유상증자나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자금을 확보할 방법이 없으니까 현재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할 테니 주식을 사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악재입니다. 물론 이게 100% 악재는 아니고 이 호재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악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증자와 조금 비슷한 형태로 헷갈리는 게 액면 분할이거든요. 액면 분할. 근데 액면 분할도 똑같이 그 자산의 전체 크기는 변동이 없는데, 액면 분할하고 무상증자하고 다른 점은, 액면 분할은 요 액면가를 분할한다는 겁니다. 액면가를. 이게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잉여금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주식가가 이게 권리락이 발생해서 떨어지긴 하는데, 요 액면 분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액면가가 5,000원인데 1,000원으로 줄인다, 100원으로 줄인다 해서 주식 수는 많아지는데 자본금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옛날에 200만원, 300만원 가까이 하는데 지금 6만원, 7만원 정도 하는 게 액면 분할을 해서 시총도 변함이 없고 자본금도 변화가 없는데, 단순히 이제 일반 투자자가 투자하기 좀 편하도록 그 액면을 분할을 해서 주당 가격을 낮춘 겁니다. 낮춘 거 정도고, 이거는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닌데, 너무 한 주당 가격이 높은 거를 이제 액면 분할을 한다 하면 약간의 호재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채인데, 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행위가 이제 대출 혹은 사채인데, 이게 무조건 나쁘냐? 나쁘다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을 투자를 해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기술이 좋아서 이렇게 이제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이럴 때 이제 1억 정도가 아니라 10억, 100억 정도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거를 투자회사라든지 제3의 회사에서 저의 회사를 평가를 해서 이 정도는 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보통 은행 이자보다 훨씬 싸게 혹은 무이자로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을 하는데 그게 보통 전환사채 형태로 대출을 해주는데, 전환사채라는 게 전환이라는 의미가 빌려준 돈을 나중에 돈으로 안 받고 주식으로 바꿔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만원짜리 주식인데 어,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럼 천주를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그 대출이 전환사채가 됩니다. 전환사채가 되는데,
근데 물론 이제 투자 회사들도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공시를 보면 정확한 계약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당 만 원에 대해서 전환사채를 처음에 계약은 하는데, 만약에 이 만 원이 뭐 주가가 떨어져서 5천이 되면 이 한 주당 만 원으로 그 전환하기로 했던 거를 5천으로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주식 수는 두 배가 늘어나는 거죠. 두 배가 늘어나서 만약에 다시 이게 만 원으로 주가가 원상 복귀가 되면, 가만히 앉아서 전환사채를 그 전환사채로 대출을 해준 투자회사는 두 배를 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작은 회사가 큰 회사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그 주주들이, 예를 들어서 주주들이 이렇게 손해 볼 수 있는 게, 이 전환사채가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하거나 하게 되면 이제 악재가 되는 거죠. 이 전환 청구권 행사라는 거는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사가 그 주식을 주식으로 바꾸겠다, 이런 거거든요. 보통 이럴 경우에 보통 현재 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악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사가 일반적으로 악재인데, 단순히 악재라고 보기는 힘든 게, 보통 전환사채의 규모가 전체 시총의 5%, 10%, 2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해서 주식을 발행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그냥 막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물량을 소화하려고 하면 그 주식시장에서 그 종목이 엄청나게 거래량이 활발해야지 팔 수 있는데, 그냥 막 이 전환 청구권 행사에서 받은 주식을 막 팔아버리면 주가가 엄청 떨어지겠죠. 그래서 무작정 팔 수가 없으니까, 어, 무작정 팔 수가 없어서 어, 잠깐만요. 무작정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팔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게 되는데, 어쨌든 그 전환 청구권 행사라는 공시가 뜨면 보통 주가가 한 90% 이상은 밀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얼마 전에 오래 물렸다가 탈출한 종목인데, 신테카 바이오라는 회사인데, 요거는 이제 AI로도 엮이고, 이제 AI 가지고 제약 쪽에 응용하는 회사인데, 제가 앞에 이렇게 한 14,000원, 14,000원 이쯤에 물려 있었는데 여기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을 버리고,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반을 버렸는데, 요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예, 전환 청구권 행사가 났어요. 공시가 나서, 이게 전환 청구권 행사를 보면은 주당 가격이 얼마냐면은 9,000원, 만 원이 채 안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13,000원대 공시가 났기 때문에 심약한 개미들은 여기서 다 던져요. 던져서 이렇게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밀릴 수밖에 없는데, 계속 청구권 행사가 며칠 사이에 계속 나와서 계속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거래량을 보면은 여기 오를 때 거래량하고 내릴 때 거래량을 보면은 거의 뭐 이 전환 청구권 행사 나왔던 물량들이 여기서 빠져나갔다고 볼 수가 없죠. 그냥 여기서는 개미가 던졌다 하고 판단이 돼서, 여기서 조금씩 위에서 판 놈들을 조금씩 다시 모았는데, 다시 AI 테마가 돌면서 이렇게 급등을 해서 여기서 다 털고 나왔는데, 그래서 뭐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한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니까 악재. 근데 이 근처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만 원도 안, 전화 청구권 행사 가격이 만 원인데 여기 밑에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때마침 여기에 뭐 지지 라인도 있었기 때문에 받고, 다시 AI 관련 테마가 불면서 이렇게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요 고점에서 팔고 왔는데, 요 고점에서 파는 걸 보면 요 근래에 없던 거래량이 한번 크게 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물량, 이 앞에 있는 물량을 소화한 건지 고점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여기가 고점으로 끝났다는 게 보이죠. 그렇지만 요 근처에서 다시 여기 타고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종목입니다. 종목이고, 네, 한 장으로 거의 15분을 해버렸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기술적 분석, 캔들, 차트, 그리고 여러 보조지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